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기획단이 있지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인데요. 여기에 수장은 나경원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당심을 70%, 민심을 30%로 한다. 경선에서의 지금 룰입니다. 이것이 이제 70대 30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왔다가 다시 또 50대 50으로 후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는 이제 70대 30 그 얘기를 조금 완화시켜서 50대 50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이는 건 안 된다. 70대 30도 오히려 당심이 적은 건데 100대 0으로 하지는 못할 망정 70%를 고집해야 된다. 70%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70%로 하기로, 70% 하기로 일단 의견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기획단은 당심 70% 방안을 원칙으로 권고하고 50대 50 방안과 시민평가단을 반영하는 방안. 그러니까 70대 30으로 할 거냐, 50대 50 플러스 시민평가단으로 할 거냐,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권고 의견이고 소수 의견까지 담아서 보고하면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당내 전략적 지형이나 유불리를 저희가 논의하기보다는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는 권고안을 내고 그리고 최고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말이죠, 이게 권고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당심 70%, 민심 30%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한 다음에 그거를 최고회의로 통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이르다고 본 것 같고, 내지는 좀 부담이 된다고 봤나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니까 여기서는 권고를 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최고위 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청년 가산점제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 가산점제. 그래서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요. 그래서 35세 이하는 60%의 가산점, 35세에서 40세는 50%의 가산점, 40에서 45세는 4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득표율에다가 이만큼의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거 지금 공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공천의 핵심은 청년이다. 민주당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들한테 파격적인 그런 어떤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델은 대만의 국민당 개혁 모델과 같다. 국민당은 가장 늙고 오래된 정당에서 가장 젊은 정당으로 바뀌었다. 그 핵심은 청년 정치가 정당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구청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광역위원, 기초위원의 경우 3선 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성격으로 감산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권고하겠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얻은 그 득표율에서 감산을 하는 거, 청년한테는 가산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지금 권고하겠다. 지역구별로는 청년 1인, 여성 1인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내년 3월 모든 예비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격인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PPAT를 실시해서 보수의 가치를 환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PPAT라는 거는 공부 잘하나 그게 아니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 해가지고 우리 보수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10월 10일 출범을 했고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권고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심 70%, 민심 30% 이걸 이제 제 1안으로 내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는 50대 50으로 하고 시민평가단의 의견을 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민평가단이라는 것도 참
그게 그렇게 뭐 다 와닿지 않습니다. 70대 30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좀 획기적인 것은 청년에 대한 대폭적인 어떤 가산점을 주는 건데요. 35세 이하는 무려 60%, 35세에서 40세는 50%, 40세에서 45세는 40%의 가산점을 줘가지고 청년들이 기득권 정치인들과 경쟁해서 이제 또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만이 일으켰다는 건데, 대만의 국민당이 노인네들만 있고 가장 늙고 오래된 정당, 낡은 정당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젊은 정당으로 재탄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뭐 PPAT를 해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또 시험하는 자격 시험 제도도 또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당선이거든요. 그럼 당선은 어떻게 시킬 건가 하는 거예요. 청년을 갖다가 공천하는 건 저는 적극 찬성. 70대 30도 적극 찬성.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70대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년들을 많이 하고 했을 때 잘못하면 중량감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량감을 어떻게 이제 채워줄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을 대거 공천한다. 그럼 청년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그야말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탁하고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시 정치인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시 정치인이 나가가지고서 저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든가 현역 뭐 도지사라든가 현역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성 정치인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 돼. 나타는 건 이제 젊다는 거, 패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물들지 않았다는 거. 이건 뭐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전문성, 이 사람의 어떤 경력과 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위력이 없어. 그냥 두시 정치인이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 건달 정치가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이 건달 정치이기 때문에 노원에서 3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화성에 가서 얻어 걸린 거지, 저게 3자 대결에서 얻어 걸린 거지, 정상적으로 당선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개혁신당에서 다음에 당선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건달 정치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이 건달 정치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없어. 그냥 유튜브야. 그리고 유튜브 빼놓으면 백수야.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력이 없어. 이런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이 공천하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이거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와 있는 뭐 돌아다니는 애들, 걔들이 청년 정치가 아니에요. 걔들도 같이 다 물갈이야. 걔들도 같이 물갈이고 이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일가견을 이루고 자기가 땀 흘려서 돈 벌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학력이나 이력이나 이런 거라든지 모든 것이 다른 어떤 민주당 정치인과 비교해서 하나도 딸릴 것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백수들 말이야. 할 거 없어가지고 정치한다는 것들. 그냥 기웃기웃 여의도에서 두시 정치를 하는 것들. 이것들은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번으로 응원해 주셔도 좋고요. 강신업 TV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